잠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캠핑난로 틀었다가 다음날 머리가 지끈지끈했던 경험. 텐트 안이 너무 더워서 새벽에 뜬 눈으로 지새운 기억. 바로 그 순간마다 사람들이 찾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파세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다이슨, 삼성, LG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판치는 가전시장에서 들어보면 알 것 같고 안 들어보면 모를 것 같은 이 브랜드가 수십 년째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그냥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요. 오늘 파세코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칭찬하면서도 비판하는지 그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파세코는 1974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가전 브랜드입니다. 처음엔 세운상가에 석유난로 심지를 납품하는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했어요. 창업주 유병진 씨가 직원 단 한 명과 함께 시작한 거라고 하니 진짜 맨주먹 창업이었던 거죠. 9년에 지금의 사명 파세코로 바꾸고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회사가 처음부터 캠핑 전문 브랜드를 목표로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가정용 석유난로 시장에서 꽤 강자였어요. 한때 국내 석유난로 시장 점유율 상위권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도시가스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석유난로 수요 자체가 박살이 납니다. 사람들이 보일러 틀면 되는데 굳이 석유난로 쓸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때 파세코는 진짜 기로에 섰어요. 변화하거나 사라지거나. 파세코가 선택한 담은 바로 틈새 시장 공략이었습니다. 파세코가 눈을 돌린 첫 번째 틈새는 캠핑 시장이었습니다. 국내 캠핑 인구는 2016년 약 500만 명 수준에서 2021년 700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해외여행을 막으면서 이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커졌죠. 파세코는 이 시장에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석유 연소 기술을 그대로 이식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캠프 시리즈 캠핑 난로예요. 캠프 25, 캠프 27, 캠프 28 같은 제품들인데 이 중 캠프 25는 파세코의 대표 상품이자 국내 매출 1위 상품 타이틀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제품들이 왜 캠핑족들 사이에서 터졌냐고요? 첫째, 가성비가 압도적이었어요. 비슷한 성능의 일본 브랜드 도요토미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훨씬 저렴하면서 내구성은 오히려 낮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둘째,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국내 캠핑장 환경, 한국인의 사용 습관에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AS도 빠르고 부품 수급도 편했어요. 이건 해외 브랜드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파세코만의 강점이었죠. 심지어 파세코 난로는 해외에서도 잘 팔립니다. 특히 중동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요. 사막은 일교차가 극심해서 난로가 필수품이거든요. 실제로 2003년 사담 후세인이 체포될 당시 지하 은신처에서 사용하던 난로가 파세코 제품이었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예요. 파세코의 두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생존 카드는 바로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2019년 파세코는 국내 최초로 세로형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합니다.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였어요. 창틀에 끼워 넣는 방식이라 기존 에어컨과는 완전히 다른 생김새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왜 폭발적으로 팔렸냐? 바로 임차인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은 월세 전세 세입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벽걸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집주인 허락에 원상복구 문제까지 따라오죠. 그래서 에어컨을 달고 싶어도 못 달고 여름을 버티는 분들이 꽤 많아요.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정확히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구멍 안 뚫어도 되고 이사 갈 때 그냥 들고 나오면 되는 에어컨.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2019년 출시 이후 누적 수십만 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합니다. 그리고 국내 창문형 에어컨 제조사 중 유일하게 국내 생산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중국 외주 생산에 의존하는 경쟁사 대비 품질과 신뢰도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낸 거죠. 파세코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바로 자체 제조 역량 유지입니다. 많은 중소 가전 브랜드가 제조를 중국의 OEM으로 돌리고 껍데기만 자기 브랜드를 붙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파세코는 핵심 제조 기술을 계속 내재화했어요. 창문형 에어컨 하나만 해도 관련 특허를 17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창문형 에어컨 전용 소음 실험실까지 준공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품질 관리, 설계 변경, AS 대응 능력 전부 자체 제조 역량에서 나오거든요.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캠핑 커뮤니티나 1인 가구 커뮤니티 밖을 나가면 파세코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심지어 파세코는 이름 자체가 일본 기업처럼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기도 했어요. 국내 기업인데 말이죠.
브랜드 자산이 없으면 신규 카테고리 진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세코가 공기청정기나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 같은 신제품을 내왔을 때 소비자들의 첫 반응이 파세코가 이런 것도 만들어? 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파세코가 창문형 에어컨을 개척하고 성공을 증명하자 삼성전자가 창문형 에어컨을 20년 만에 다시 출시했고 쿠크전자, 신일전자 같은 중견 기업들도 우르르 뛰어들었죠. 파세코 입장에선 내가 개척한 시장에 자본력이 훨씬 강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창문형 에어컨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실외기가 따로 없는 일체형 구조라 뜨거운 열이 일부 실내로 역류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파세코도 이를 인정하고 매년 신제품에서 소음과 냉방 효율을 개선해왔지만 같은 면적 기준으로 벽걸이 에어컨 대비 전기료 부담이 크다는 평가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세컨드 에어컨이라는 꼬리표도 문제예요.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창문형 에어컨의 한계로 지적된 요소를 해결해 세컨드 에어컨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다고 공언할 정도거든요. 주력 에어컨이 아닌 보조 냉방기기라는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게 파세코의 숙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입니다.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세코가 유통업체들에게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는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억 3,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위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막혀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명백한 오점입니다. 파세코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낙관론자들은 파세코가 50년 이상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업의 생존 본능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도시가스 보급으로 망할 뻔한 상황에서 캠핑 시장을 개척했고 또 창문형 에어컨으로 시장 자체를 새로 만들었어요. 2025년에는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까지 내놓으면서 기술 혁신도 멈추지 않고 있죠. 비관론자들은 틈새 시장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실제로 파세코의 실적은 202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삼성, LG가 본격적으로 뛰어든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결국 파세코의 생존은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틈새를 찾을 수 있는가? 50년의 역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거겠죠. 오늘 파세코의 생존 전략과 그 이면에 있는 비판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파세코 이야기는 변화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가느냐, 강점에 집중하면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파세코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